기업들을 말씀드리면은 이 우주항공 분야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이제 10년, 20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메가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우주항공 장비사나 뭐 아니면 방산 관련된 제조사들도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좀 글로벌 우주항공 기업들 중에 유망한 곳들은 좀 어디로 볼 수 있을까요?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기업은 하우멧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입니다. 하우멧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 및 우주 방산 산업에서 이제 고성능 합금 또는 이제 부품들을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특히 이제 우주 발사체 그리고 항공기 엔진 부품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GE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항공기 우주 항공 관련 엔진 분야에서 세계 3대 엔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로켓랩이라는 기업, 아까 말씀드린 기업도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일렉트론이라는 로켓을 만들어서 크게 주목해야 될 기업에 손꼽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팔런티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AI 관련된 분야에도 이제 진출하고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인데 지금 이제 나사라든가 이런 우주 관련된 우주 정거장의 서비스, 이런 시스템 제공, 이런 분야에도 진출을 해서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에도 이제는 관심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팔란티어가 올해 되게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좀 핫한, 미국 증시에서는 굉장히 핫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IT나 뭐 반도체 기업들과 좀 차별되는 특징이 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이 우주항공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나 이제 방산 산업과의 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AI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상황에 연동돼 가지고 움직이거나 뉴스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반도체나 AI와는 달리 이제 우주항공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경기 사이클의 영향을 좀 덜 받게 되고 기업의 매출이라든가 손익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안정적인 경향을 좀 띠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진입 장벽이 높은 독점적인 산업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제 그 방위 산업이라든가 우주항공 산업들이 이제 국가랑 연결해서 하는 프로젝트들이 많다 보니까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허가를 받아야 되거나 특허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좀 있는 비즈니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주환경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LIG 넥스원, 뭐 한국 항공우주 이런 기업들인데 그럼 국내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은 좀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네,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우주항공 기업들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방위 산업과 연결된 우주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이 많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 들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들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것이 이제 주된 특징이고요. 기업들을 말씀드리면은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항공기 가스터빈 제작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누리호를 개발하고 이제 자주포 개발을 하는 우주항공 기업인데요. 글로벌리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IG 넥스원은 이제 항공전자 드론 분야에서 이제 방위산업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형 전투기 그리고 이제 위성 개발 등의 분야로 진출해서 이제 입지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 뭐 투자자로서 이게 좀 어떤 거를 좀 보고 투자를 해야 되나 하는 궁금증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좀 어떤 것들, 우주항공 산업을 볼 때 어떤 것들을 좀 유심히 따져봐야 할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선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이제 해당 기업이 우주항공 밸류체인 내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을 잘 내고 있는가, 너무 당연하겠지만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주항공 분야가 이제 R&D, 연구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ROE 같은 그 재무지표를 확인을 해서 안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산 분야 밀접한 우주항공 기업 이 경우에는 이제 국방 예산 변화나 수주를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별 기업 관련된 특징들을 다 따져보려면 사실은 뭐 투자할수록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 기술력이나 뭐 관련 실적들을 매번 업데이트를 또 해야 되잖아요. 뭐 이럴 때는 좀 뭐 펀드라든지 ETF라든지 이런 좀 금융 상품들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일 텐데 뭐 팀장님께서는 좀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주항공 분야에는 이제 국내 투자자에게 생소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펀드라든가 ETF를 활용한 간접적인 투자 방식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제가 운영하는 이제 NH 아문디 글로벌 우주항공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퀀트 분석과 빅데이터 기반 분석을 활용을 해가지고 투자 기업을 선별을 하고요. 미국, 유럽, 일본,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우량한 기업들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장점이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기업의 매출이라던가 이런 전망, 이런 컨센서스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실적 발표했을 때 결과에 따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리밸런싱 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장기 투자할 때 유리한 측면입니다. 이런 펀드나 혹은 ETF 뭐 이런 상품들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주항공에 좀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을 위해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우주항공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제 세 가지로 꼽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첫 번째는 메가 트렌드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우주항공 분야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이제 10년, 20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메가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희일비, 시장의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투자입니다. 최대한 많은 국가에 분산을 하게 되면은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권영훈 NH 아무니 자산운용 AI 퀀트 팀장님을 모시고 우주항공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들어보았습니다. 유망 섹터로 꼽히는 만큼 우주항공 산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씀들이었는데요.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점 참고하셔서 행복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